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황정멘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비밀병기 두 번째, 화요일, 목요일을 맡아주실 황미영 멘토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형주 하시는 분들, 이분 모르시면 주식 하시는 거 아니죠? 그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분을 이제부터 이 선상클럽에 빛나는 자리에 초빙을 해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평가 대형주 황명 멘토님이신데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앞에서 이상로 멘토님께서 많이 띄워주셨는데요. 역시 이제 뭐 대형주 하면 뭐 자신있게 저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네, 대형주 하면 황민혁 멘토다라는 걸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선상클럽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상당히 유능한 전문가분들만 이렇게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지금부터는 황명 멘토님이 담당을 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 상담을 좀 더 대형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황명 멘토에게 이렇게 상담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진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실 건데요. 황미영 멘토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이 147억 원 지금 현재 매수 중이고요. 기관 쪽에서 603억 원 현재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온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관 쪽에서 단기적인 자금이죠. 이 자금의 이탈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업종은 최근 들어서 화학 업종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의 외국인들이 92억 원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117억 원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애플 쪽에서 애플 워치가 또 공개가 되면서 IT 쪽에 대한 뭐 시각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뭐 새로운 출시 모멘텀들 역시 최근에 IT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지게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뭐 간단하게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IT 업종 중에서 역시 이제 뭐 삼성 전기가 현재 3.23%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자동차 업종, 현대차 현재 2%대 반등,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한라홀딩스와 서현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화학업종이 오늘 하나케미칼과 OCI가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거래소 시장 또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이유가 떴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바로 R&D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불면서 신고가를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런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 자체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을 해 있는 물량들, 이평선을 매집을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를 한 번씩 분출시키는 구간이다. 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행보권역에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오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27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628.9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자, 그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바로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나오는 부분처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치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기관이 102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은 2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은 바로 그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오늘 강세를 연출시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해 종합지수만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89%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 상승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의 이 상승 자체는 상당히 개별적인 상승이다. 자, 주가도 우리가 개별적인 주식이 있듯이 지금 중국의 상승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수혜주를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꼭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산층에 대한 확대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셨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화번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61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그리고 옆에 계신 황민영 멘토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얼굴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반갑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됐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GNC 에너지 매도해도 될까요? 9305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네, 저는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인데, 지금 일단은 시세가 1차적인 시세가 크게 한번 올라왔는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 그 시세가 올라오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에 의해서 지금 종목군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자체는 1차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단기 고점 영역군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한 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전고점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상당한 저항 구간에 놓여 있던 자리죠. 왜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냐면 앞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타나면서 거래량 자체가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거래량과 하락하는 거래량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당겨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 말은 이 자리 자체에서 매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왔거나 상당한 저항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차적인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돌이켜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도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저는 예스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한 11% 정도 가량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첫 번째는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이라는 인식 하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2거래일 연속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또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사실 인곳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죠. 지금 인곳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사실 경쟁력은 정말 우수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 업황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황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침체기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지금 약 이제 최소 3개년간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손실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이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향후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부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또 시행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개선되고 나서, 그리고 그 업황 개선 이후에, 그리고 실적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까지 다 확인이 된 후에 이 기업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을 겁니다. 인곳 웨이퍼에 대한 업황 자체가 아직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약 한 4개월 정도가량, 5개월 정도가량이었죠.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이어오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최근 들어서 강하게 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자체가 단발성인 재료에 의한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 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거래도 역시 즐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0시 정도 경이지만 거래량이 벌써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219% 정도나 동반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매도 의견이 맞고요. 이 기업을 만약에 다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개선되고 나서, 그리고 실적이 정말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확인해야 될 게 그리 많아요. 조금 간추려서 꼭 황미 멘토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평가된 종목들을 전 좋아하는데, 업황, 이제 한 가지라고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다방면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전공 분야 자체가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적인 동향이라든지, 개별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한 가지 종목을 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가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나중에 좋아지게 될 경우에도 추후에 나중에 이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주주들을 또 주주의 가치를 또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은 과거의 실적이 누적된 손실이 누적된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상당히 상반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왠지 유식해 보이죠? 자, 저도 유식합니다. 아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어보브 반도체 매수도 될까요? 자, 236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보브 반도체, 제가 어부바 반도체라고 하죠.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업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의 종목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MCU 업체가 국내에서는 이 한 가지 기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국내에 가전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이 어보브 반도체가 다 납품을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일본산을 쓰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 자체 탄력이 붙어야지만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집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상태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파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그런데 보유를 하고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 종목에 대해서 또다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승 자체가 지금 하락권력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권력이 나타날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자, 왜 이 자리가 되는지는 자,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밑에 하단권역 보시면 되죠. 뭔가 달라진다, 그죠? 이 자리가 기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5,700원, 5,800원 그 가격 권역입니다. 자, 요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예. 그거를 좀 더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지 마세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안 좋은 자리라는 의견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하츠 매도해도 될까요? 027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바로 노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고요. 이 하츠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업은 가정용 내구재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주방용 가구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현재가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7%나 올랐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익 중이신데,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바로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 추위를 바로 이제 꽃샘 추위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봄이 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죠? 바로 결혼이죠. 그죠? 이제 결혼 시즌에 진입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관련 업체나 이제 가정용 업체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4,000원대 정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이제 5,000원대 정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외국인 쪽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2월 16일, 정확히 따지면 2월 12일이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은 분명히 이전 고점에 대한 분명히 부담일 겁니다. 6,500원 정도 부근대에서 이 기업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 기업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다가 6,50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건 차트만 봤을 때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차트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단순하게 차트에 의존만 하시다가는 결국은 또 큰 실수 그리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은 투자의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를 보기보다는 이 기업이 과연 적정한 주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지 아니면 이 적정 주가가 대비했을 때 고평가되면서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츠라는 기업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가 2013년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순손실 31억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역시 순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2012년 대비했을 때는 손실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입니다. 2014년도 이제 9월 3분기 대비했을 때 순손실에서 33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주가가 이렇게 손실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 역시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난해부터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소비나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동향을 보더라도 주택 판매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 쪽이나 이런 이제 가구 쪽 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좀 좋긴 했지만 올해도 역시 추가적인 역시 이제
전망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치의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선 매도하지 마시고 6,500원을 단기 목표가로 그리고 6,500원 넘어섰을 때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목표 수익을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금융 경제학 연구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갑자기 뭐 전문 용어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자, 좋아요. 자,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듣고 계신 거 맞죠? 자, 우리는 항상 수준 높은 선상클럽을 유지하고 있는 고품격 선상클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요? 네, 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8,300원에 15%요. 8,300원에 15%요? 네, 아, 저는 종목만 듣고 오늘 사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랬는데, 아하,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네. 어떤 이유로 사셨습니까? 아, 구정 전에요. 예. 구정 전에 샀는데 그냥 쭉 빠져가지고 못 팔았어요. 구정 전에 샀는데, 네. 2월 달에 사셨네요. 네. 예, 8,300원에 사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상가 그전에도 한번 갔던 거 아시죠? 네, 그때 못 팔고 그 다음날 팔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때 상한가 갔는 날도 못 팔죠. 왜냐하면 상한가 갔는 날 단가가 8,260원이니까 그때도 손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니, 팔 수가 없죠. 그 다음날 팔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어떻게 팔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되나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요. 또 다음부터는 빠질까봐요. 예, 예. 다음부터는 네. 일단은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다음부터 네. 요럴 때는 사지 마시고요. 네. 어머니 급등주 5일선 패턴은 세상에 아무 때도 없습니다. 예,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 네. 지금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네. 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네. 여기 보시면요. 원래는 맥점 자리는 7,210원, 7,200원 요 자리가 맥점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원래 이날 요때 보시면 자,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예, 손이 바뀌는 자리가 벌어졌다 그죠? 네. 왜 이런 그 전날 이만큼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만큼 또 샀어요. 맞죠? 똑같은 자리에서 쓸데없는 짓을 얘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짓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지금 한번 보냈습니다. 상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또 하한가를 또 밀어버렸습니다. 상한가를 보냈던 애들이 팔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하한가를 보내고, 거기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에 네. 있던 이 자리 자체는 매집에 대한 자리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제가 볼 때는 갭 상승이 뜰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갭 상승이 뜬다면 앞서 있던 만원대 가격대 요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라운드 피겨 가격 바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10,000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 대신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볼 때는 요 자리예요. 지금 오늘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7,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는 홀딩 하십시오. 네. 예, 다시 한번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수익을 좀 더 크게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다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깔끔하게 제가 한동 받았고요. 자, 이 턴을 받아서 황미 매트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이제 목소리만큼이나 또 외모도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첫 출연이니까, 네. 관심 좀 사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IS 동서가 IS 궁금했어요. 동서요? IS 동서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마시죠?
23,200원입니다. 23,200원이요? 그럼 비중이 얼마십니까? 30%. 40%요? 30%. 아, 30%요? 예. 23,200원에 30%. 혹시 IS 동서 이 기업을 이제 사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죠? 아, 저기 실적이 좋긴 한다 그래서 계속 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실적은 좋고요. 아, 지금 23,200원에서 지금 30%, 그리고 현재 62,900원. 어쩐지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앞에 시청자분은 좀 목소리가 좀 다운되셨는데 약간 이제 업이 되셨더라고요. 아, IS 동서 역시 일단 먼저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 IS 동서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거? 아, 지금 이거를 언제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어제 주주총회 소집서가 와서 보니까 네.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거 교부할 주식 수가 한 25만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주주총회까지 다녀오셨으면은. 아니, 주주총회가 다녀온 게 아니고, 주주총회 소집서가 왔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렇군요. 예, 내용에 보니까 주식 네. 매수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교부할 주식이 25만 주가 앞으로 있을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주주한테 어떤 영향이 그 미치는지. 그 가격대가 얼마 정도셨죠? 예? 그 가격대요. 아, 주식 매수 가격대는 선택권. 아직 안 적혀있는데, 아. 행사 가격하고 행사 기간은 추후에 네. 결정하고, 이거 이제 그거 만약에 결정은 그때 하지만 그걸 행사하는 그 시일도 3년간가 후에 하고 이러는데도 네. 일단 25만 주가 교부된다니까 제가 좀 네. 궁금해지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일단 보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예. 매수 선택권 자체가 일단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 매수 선택할 때 분명히 낮은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 하지만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뭐 당연히 주가의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IS 동서라는 기업에 대한 뭐 애착이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오랫동안 끌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익을 또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주셨던 것 자체가 지금쯤이면 한번 정리를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다 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못 파실 거고요, 분명히. 저는 IS 동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궁금하시다면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어머니께서 다 점검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도 역시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건축 쪽에 대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건설 경기 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앞으로 전망 역시도 네,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뭐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면 역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번 흔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거래소 시장, 뭐 코스닥 시장이 흐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가의 조정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의 선택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드린다면요. 바로 전거래일 물량이 꽤 많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거래량으로 본다면 그 전 거래보다는 349%나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물량들이 한번 뽑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일 거예요. 그죠? 이 물량이 나왔던 그 거래량, 있었던 봉의 그 저점 자리 가격대를 깨게 되면요. 그동안 좀 눈치를 보고 있던,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 역시도 같이, 이 투매에 또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주가가 출렁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봉에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그 봉의 저점인 67,000원 가격대를 만약에 한번 깨게 된다. 그러면 물량을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만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7,000원이 깨지면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만약 67,000원이 지지되고 6만 원이 안 깨질 경우에는 그냥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이 목표가를 사실 이제 이미 많은 수익을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린다면 사실 7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62,600원이죠.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끌고 오셨을 때처럼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생각이시라면 좀 8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전화 또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매도도 될까요? 57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차바이오텍 지금 매수가가 17,000원대인데,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가권역에서 넘어가는 종목군은 확률이 반반입니다. 결국에는 오르거나 결국에는 또 크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하고 거기에서 한번 이런 큰 봉 자체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요게 날이네, 돌파가 됐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패턴으로 바뀌겠지라는 차트가 되죠. 그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신 자리인데, 자, 영락 없이 제대로 딱 물리는 날이죠. 어차피 박스권 상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17,250원.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갔던 자리였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하단 권역 보시면요, 지금 수급 자체가 엉켜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올릴 때 누구 올렸어요? 양매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관이 물량을 좀 더 얹어놨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가 권역에서는 외국인이 또 물량을 좀 더 얹어놨습니다. 하지만 양매수로 올린 주가는 절대 갈 수 없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빠져서 결국엔 이 양매수를 했던 자리까지 지금은 내려왔죠. 그럼 지금 자리부터는 또다시 뭔가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에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좀 더 나타나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누군가는 투매성 물량이 나타나야만 거기에서 물량을 또다시 받는 세력이라는, 받는 주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물량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줄었거든요.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에 저는 한 번 더 이런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대신 그 하락이 나타났을 때를 버티셔야지만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팔기는 너무 아까운 종목입니다. 사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청자분이 워낙 고가 권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지금 가격 권역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익 내고 파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권역에서 한 번 더 큰 봉 자체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 하이마트 매도도 될까요? 4419번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3, 2, 1. 네, 제 의견은 노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제가 이전에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 이제 좀 따뜻해지는 봄 날씨로 돌아서면서 결혼 시즌이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겠죠.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전제품을 또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롯데하이마트에 또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롯데하이마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 내수 소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또 민감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 쇼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네, 세월호 사태 이후에 사실 장기간 동안 경기 내수 소비는 침체기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이제 소비 동향 자체를 보게 되면요, 내수 소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다시금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그리고 여행객 수요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 소비가 올해부터는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1월,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좀 춥긴 했지만 이제 3월 달에
지금 지났습니다. 그죠? 3월 달이 지금 됐고, 이제 3월부터 4월 달, 이제 본격적인 봄 날씨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이런 결혼 시즌에 대한 그런 효과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뭐,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뭐, 전반적인 동향 자체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도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면세점 쪽에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면세점 사업에 대한 앞으로 크기가 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중국 쪽에서 꾸준하게 외국인 방문객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 하이마트, 롯데그룹 안에서도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 역시도 같은 그룹 차원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잠깐 짚어드리죠. 자, 롯데 하이마트의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뭐 이전 고점을 또 뚫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꽤 강한 돌파 흐름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231%나 동반이 됐죠. 오늘 같은 경우에 0.15% 정도의 조정이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정입니다.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05% 그리고 코스닥이 0.52% 조정 구간에서 이 정도의 조정폭 자체는 사실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거래가 발생되는 봉이 그리고 강하게 장대 양봉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역시 조정봉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숨고르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후에 주가 흐름을 또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현재 뭐 매수한 가격대 자체도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뭐 65,300원 정도 자리인데요. 일단 제가 상반기 정도 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본다면 한 7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77,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상반기 정도는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종목이 하츠 뭐 갑자기 왜 결혼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결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뭐 본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아까 전에 시청자분의 목소리가 곱다는 얘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매도해도 될까요? 883 하나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원시스 14,700원에 48%, 그리고 883 하나번님이 보내셨는데요. 다원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자체는 14,700원대부터 해서 지금 가격대까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4,700원인데, 이분도 보면 지금 박스권 돌파 후 눌림목 과정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다원시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닥권역의 가격대 매집에 대한 가격이 18,000원, 9,000원대였어요. 지금 TP 가격 딱 2배가 넘게 오르고 난 다음에 16,000원대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16,000원대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16,000원대 1차적인 고가 권역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P 가격 최초의 목표 가격은 딱 100%를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되고 딱 2배가량이 오르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한 봉들이 옆으로 있으면 거래량이 줄고 다시 한 번 더 쳐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오버히팅 구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뉴스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뉴스가 나타나면서 고가 권역에서는 또다시 매도를 하고 나가야겠죠. 안전하게 팔기 위한 자리라고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추가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먼저 있었어요. 일단 BW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 추가 주식수는 98,000주.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78원. 지금 주가에서 거의 350% 인하된 가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다원시스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는 많이 오른 주가는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매도해도 될까요? 990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아, 오늘 전공 종목 많이 나와요. 예. 3, 2, 1. 네, 역시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냐면요. 일단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유가의 동향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WTI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40달러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계 원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오펙 쪽에서의 한계 원가는 40달러 밑으로 내려가도 역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요. 배럴당 45달러 정도 수준 위에서 계속해서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갑자기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국내 건설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국내 쪽 건설 비중보다는 해외 쪽에서 돌파구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 지역 쪽에서 수주가 많이 발생되죠. 그런데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국내 건설 업체들한테 수주를 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수주를 주냐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돈이 있어야 우리 업체들한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결국은 유가를 그러니까 정유를 팔아서 발생된 돈으로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돈은 줄어들게 되고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는 줄어들게 되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주 금액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45달러 위에서는 계속해서 안착을 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신호보다는 다시 반등에 대한 신호가 좀 더 강하다. 그래서 해외 쪽 건설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올해는 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쪽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정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국내 경기, 이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실적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 또 침체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보면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서 이제 전세나 이제 집을 또 옮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느끼시겠지만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아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고정시켜 놓고 월세를 좀 높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다음에 월세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 월세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경기 동향 자체가 올해 국내 쪽 건설 경기는 점차 매매 회복세가 살아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본다면 유가가 다시금 어느 정도 45달러 수준에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구간대에서 분명히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품격 선상클럽을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유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마지막에는 결국엔 또 결혼 얘기로 또 다시 끝난다는 거죠. 자, 황민영 멘토님이, 갈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일단은 그런데 이제 황민영 멘토가 지금 보니까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는 방법도 다양하던데 주로 그러면 종목을 고르실 때 보시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예. 저평가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사실 예. 이제 국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PBR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PBR이 1보다 적냐 또는 1보다 높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사실 PBR이 1이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산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현금입니다. 그죠? 근데 모든 기업들은 현금이 다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준 자체로 평가하다 보면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BR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최대한 가치가 이제 낮은
좀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들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통해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강연에 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끝을 내서는 안 되죠. 자, 아니, 대형주를 좀 고를 때 조금 네. 더 팁 한 개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네. 기업을 먼저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글로벌 시장 경제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 중국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 경기가 좋아진다. 유럽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다방면으로 유럽이 경기가 좋고 중국이 안 좋고 그런데 미국이 좋아. 그래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이 아니고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그 모멘텀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관련 종목을 분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톱다운 방식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업황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지금 황미영 멘토는 나라까지 글로벌적인 부분까지도 보고 내려온다. 그런 개념을 말씀을 조금 하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그 방법대로 한번 우리가 써먹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 매도해도 될까요? 8503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네,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그래요. 일단은 제가 개인의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군은 제하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여기 쉽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키움증권의 진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키움증권에서는 이 컴투스를 살 때 신용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키움증권을 많이 쓰는 사람 누굴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 있겠고, 고가 권역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지는 과정이다가 될 수 있겠죠.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직 구간이 어디예요? 자, 4만원, 3만원대 매직 구간이 벌어지고 지금 4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시세는 분출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단타 들어갔다가 물만 먹고 나올 확률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익 구간이시거든요. 18만원대시니까 19만 2천원이면 차라리 단기적인 단기 고점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골라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박수권 상단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확률은 반반입니다. 물리거나 아니면 2% 수익 나거나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눌림목 권역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요. 컴투스 신작 모멘텀 그런 뉴스 벌써 다 나왔어요. 새로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뭐가 있을까? 저는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 예, 서울에 반도체가 있죠. 매도해도 될까요? 0483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2, 1. 네. 매도 의견 말씀드립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은 정말 우수합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LED 업황 자체가 아직 회복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동안 LED 사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LED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LED 조명이나 그쪽 물량들이 너무 확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미 재고 자체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LED 업황이 그래도 개선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 말 자체는 아직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불면서 또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업황이 단기간에 분명히 개선되기는 어렵고요. 중국산 저가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네,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역시도, 그리고 기존에 뽑아 나왔던 그 공급 물량들 역시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서울 반도체가 단계 실적을 뽑아내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를 현재 가격대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리고 비중 자체도 지금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은, 예, 일단 물량은 무조건 좀 줄이셔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50%라면은, 물론 물량들을 다 정리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절반 정도라도 지금은 정리를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서울 반도체는 다시 한번 바닥권을 또 한번 확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목표가는 분명히 제시해 드리지만 이 목표가는 꼭 올라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물량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0%라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단기적으로 26,200원 정도 자리만 목표가로 보시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 제주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관련 없습니다. 농담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색하지 마시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사해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해보셨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제 뵙게 돼서 사실 저는 첫 만남이라서 그런지 좀 떨립니다. 네, 네,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좀 뛰어왔어요. 조금 늦어서. 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상로 멘토님이 사실 원래 과묵하신 분인데, 방송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저를 긴장을 좀 풀어주셔서, 네, 나름대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젠틀합니다. 자, 같이 강연회 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황민영 멘토님 강연회 있네요. 한번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구로 유한타 증권 쪽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첫 만남이었는데, 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잡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관심 종목들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오늘 결혼을 갈망하고 계시는 황미영 멘토님과 오늘 화요일은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